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03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종목은 에폭시 수지 기업, 에폭시 수지 1위 기업 국도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화학에 제가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에폭시 수지 국내 1위 기업이고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6월 2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에폭시 수지 시장 점유율 65%로 국내 1위 기업이고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이 에폭시 수지에서 국내 그 후발 기업은 금호 P&B 화학이 마케트 셰어 시장 점유율이 29% 정도 되고 헥시온 코리아가 2%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는 미국의 올린이라는 회사가 1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에폭시 수지는 선박의 파이프라인 코팅제나 바닥재형 페인트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료 뭐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이제 에폭시 수지인데요. 또 페인트 원료고 최근 조선업계 선박 건조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또 페인트 수요도 늘어나고 이거는 다시 국도화학의 매출과 순이익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에폭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폭시 마진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폭시 마진은 뭐를 말하냐면 에폭시 그 제품 가격에서 에폭시 원재료 가격을 뺀 그 차액인데 그 마진이 2020년 작년 재작년은 톤당 935불 정도였는데요. 그게 2021년 작년에는 1538불 정도로 올라갔고 금년 1분기에는 2016불로 또 더 비싸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급증하고 에폭시 그 제품 그 가공했던 에폭시 마진도 커지고 그러니까 국도화학의 그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향후 에폭시 수요도 대폭 증가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건 왜냐하면은 국내 조선업계의 그 수주액이 작년에 590억 달러에 달해서 그 전년 2020년도에 비해서 114%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숙향의 그 연평균 10% 이상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 20개 기업 중에 1위로다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국투자교육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투자자 뉴스레터에 스노볼 레터라고 있거든요. 이 스노볼 레터 6월 2일자에 보면은 연평균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 20선을 골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1위 기업으로 올라온 게 국도화학이었어요. 그래 이제 왜 이렇게 1위 기업으로 선정됐나를 자세히 살폈더니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 그러죠. 이 주가 수익 비율 10배 이하여야 되는데 국도화학은 2.86배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이라 그러죠. 그게 1배 이하인데 그러니까 1배는 주당 순자산보다도 더 주가가 싸다, 더 저렴하다 이걸 말하죠. 근데 국도화학은 0.61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주당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어야 되는데 국도화학은 3.89%에 달해갖고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로다가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또 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에폭시 수지 관련 그 업계 평균 PER 주가 수익비가 10.87배인데 이 국도화학은 2.86배 약 2.9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저렴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올 들어서 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22년 1분기, 금년 1분기의 매출이 4,166억 원이라서 작년 1분기의 3,109억 원에 비해서 약 34%가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35%가 늘어나고 순이익은 더 크게 늘었어요. 65%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356억이라서 작년 동기 263억 원에 비해서 35% 늘고 순이익은 327억 원이라서 작년 동기 198억 원 대비해서 6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끌었거든요.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째, 에폭시 수지 국내 1위 글로벌 2위 기업이다. 둘째, 숙향의 연평균 10% 이상 수익률 포트폴리오 20선 중 1위 기업으로 뽑혔다. 셋째, 올 들어서 매출과 영업이 급증하고 향후에도 좋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국도화학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큰 2번은 국도화학의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1번으로 시장 평가 수준을 보면은 제가 유사한 기업 2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국도화학은 주가가 57,800원이죠. 그래서 PER은 한 2.8배 정도 됐는데, 얘는 에폭시 수지 1위 기업이죠. 그 다음에 태경산업이라고 있어요. 얘는 탄산가스를 생산하는 1위 기업이고 여름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데, 얘는 주가가 6,940원이고 PER 주가 수익비가 7.7배예요. 그러니까 국도화학보다는 훨씬 더 고평가되고 있죠. 그 다음 유니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얘는 가성칼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얘는 주가는 124,500원이고 PER은 6배예요. 그러면은 그 국도화학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이걸로 봐서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주가 수준을 보면은 52주 최고가가 얘는 92,600원까지 갔어요. 이게 작년 9월 10일이었죠. 그리고 최저가는 52,200원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는 57,800원이니까 최고가 대비 38% 정도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 대비 18%가 올라가 있죠. 그런데 얘가 최근에 그 5월 말경부터 급속하게 오른 점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투자 여건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다시 나타나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금일 장세가. 그래서 오늘 중요 그 경제난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미국 FED가 연방중앙은행을 말하죠. 긴축 강화 전망의 달러가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그 밑에 환율표를 보면은 1257.7원, 달러당 1257.7원 이래 갖고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5.5원이 올랐죠. 이렇게 이제 달러가 오르다가 보니까 그 옆에 우측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1.66%포인트 떨어져 갖고 2626포인트가 됐고, 코스닥은 1.99% 빠져갖고 약 2% 정도 빠져서 873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 FED가 긴축을 얼마나 강화하냐, 그래서 달러가 얼마나 강세로 가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강달러에 유리한 기업 위주로 투자해야 되겠죠. 그 반면에 달러 이체가 많은 기업은 회피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 이런 데는 달러 이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은 지금 리오프닝으로 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서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두 번째, 북한이 7차 핵실험 민박해갖고 안보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한미 연합작전에서 전투기들이 엘러펀트 워크도 하고 공중 훈련도 강화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위산업 관련주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주요 이슈가
최악의 에그플레이션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비료값도 올라가고 유류값, 석유값도 올라가고 그런데다가 인력난은 더 심해지고 거기다가 또 이상기후까지 있지 않습니까? 가뭄, 홍수 뭐 이래갖고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아주 심각한데 또 다른 나라는 홍수가 져갖고 또 날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면서 식료품과 관련된 주가가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투자자가 유의해야 될 그 대목 주요 이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현금 비중은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 내지 50%는 여전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목표도 하향해서 20% 미만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도화학에 대한 매수 전략은 매입 구간은 51,000원에서 55,000원 정도로 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 주가 동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6거래일은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했어요. 그런데 금일 6월 7일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급등이 너무 많아갖고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받는 선이 한 51,000원 선이 아닐까 하는데 51,000원까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반이겠죠, 확률은. 그러니까 51,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한 2회 정도 분할 매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매도는 1차적으로는 한 65,000원 정도 가면 1차적으로 매도하고 2차는 한 74,000원 정도 가면 2차 매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큰 세 번째로 참고 자료로다가 국도화학의 기업 개요와 재무적인 안전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 개요입니다. 얘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세계 1위 에폭시 수지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고 그랬죠. 미국의 올린이라는 회사를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립은 언제 했냐면 1972년 2월, 그래서 업력이 50년이나 되네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그리고 상장은 1989년 8월에서 33년 코스피 시장 상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장 주식은 901만 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식 수도 901만 주 조금 넘더라고요. 901만 주고 시가총액은 5,208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시창 씨네요. 이건 아마 창업주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 사업본부장, 전무사장 거쳐서 회장이 됐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너 경영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은 588명, 약 600명 가까이 되고요.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에 있네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에폭시, 경화제,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이런 거를 생산하는데, 얘네들이 쓰는 이런 생산하는 제품은 선박, 자동차 등의 도료, 부식방지용 도료, 내장재 페인트, 접착 소재, 부품 코팅제 이런 걸로 활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얘네들 에폭시 수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큰 두 번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입니다. 매출 증가율 보는데 2020년은 1%밖에 안 됐는데 2021년 작년은 39%까지 크게 성장했고요. 금년 1분기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34%가 성장해갖고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2020년은 4%밖에 안 됐는데 작년은 13%로 대폭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금년 1분기도 9%로 좋아진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재무적 안전성을 보면 부채 비율이 86%라서 100% 미만이라서 안전하고요. 근데 당좌 비율이 100%가 넘어야 되는데 이게 8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대신 유보율은 1725%에서 재무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줘요.
주당 2,200원을 작년에 배당해갖고 배당성이 시가 배당률이 약 3.8%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상당히 높죠. 그런 이 배당 메리트도 있는 회사네요. 그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고, 특히 최근 그 3분기 연속 매출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금년 1분기에가 아마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2분기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2분기에도 작년 2분기보다 높게 나오면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이 주가가 크게 한번 탄력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화학은 생활 전반의 핵심 소재인 에폭시 수지의 그 독과점 기업이라는 건 큰 메리트가 있고요. 또 업계 평균 PER 10.8배 대비 2.8배밖에 안 돼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단기 급등한 점만 잘 고려해 갖고 주가가 51,000원에서 55,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2회 정도 분할 매입하면은 얘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금원을 한번 되새겨 보고 가야 되겠죠. 첫째,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면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두 번째, 주식 자금의 30% 내지 50%는 반드시 현금성 예수금 형태로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사고 싶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주식에 투자한 돈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 공부하는 사람만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랬죠.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가 유능하고 성실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아주 격려의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투자는 자기 책임이다. 여기서 자기 책임이란 수익도 내 것이고 손실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자료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